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지금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2심 판결에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지금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하루속히 유죄 선고를 받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방송해드렸죠.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이다. 바로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파기환송이나 또는 파기이송하고는 달라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냥 파기하고 바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관들 13명이 전원합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기자판입니다. 여러분, 원래 대법원 원칙적으로 법률 재판만 하지요. 그러나 원래 1심이나 2심은 실제 재판이고 3심은 법률 재판인데, 대법원도 법률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재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결과로 지금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그 대표 발언은 지금 2심에서 이상한 논리로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무죄 판결을 결론을 내려놓고 진짜 깨어 맞추는 시기로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의심스러운 게, 어제 그 2심 판결 올 때 차에서 내리면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쫙 도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그 웃음을 띤 모습도 보였어요. 조롱한다는 그런 느낌? 아주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뉴스에서 나오기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10분 전에 나왔어요.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끝에까지 갔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60명이 쫙 이렇게 도열을 했더라고요. 뭐 조폭 집단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웃는 모습, 웃음 띤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이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리고 개딸들도 무죄 주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그 웃음 띤 모습,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좌우지간 하여튼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입니다. 633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다가 상고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고할 일이 없으니까 빨라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3개월까지 갈 거 없어요. 2개월 안에 이 대표를 사법부가 단죄해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희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27일 같은 주장을 폈다. 지금 이 사건에는 증거가 충분하다. 증거가 많이 있을 때는 그 파기자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검찰이 상고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고장을 제출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그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27일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이제 조속한 상고를 요청했는데 어제 검찰에서도 바로 상고 준비하겠다고 했으니까 상고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이죠. 특히 그 공직선거법은 재판 지연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633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그 법조 신문이 있죠. 법조신문. 법조계 신문이 법률신문이라고 있어요. 법률신문은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기고문을 소개했는데요. 이 차기현 판사가 대법원이 파기재판을 활성화해야만이 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파기 사건이 74건의 절반 이상이 40건을 파기재판했다는 겁니다. 파기재판. 우리나라는 파기재판이 그렇게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6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파기재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재명 공직선거법은 파기재판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법률신문에 따르면요, 법원에서도 나쁘지 않은 의견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요, 사실 인정이 명확해서 추가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예. 그리고 체증 법칙을 위배하지 않은 그런 사안에서 법리적인 착오가 있어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했단 말이야. 1대1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파기재판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다고 법률신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선고할 때요, 사진을 확대했으니 그걸 조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작이라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은 하급 직원이어서 잘 몰랐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인식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한 백현동 그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건 단순한 과장이라고 재판부가 풀이한 점은 법리 해석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심에서 특히 그 누굽니까? 정재호지요. 정재호 부장판사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인식 차원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건 중대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전원일치로 파기재판이 가능하다. 이런 법조계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는데 대법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좀 기대해 봅니다. 파기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선고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